요즘 코로나 사태와 분위기가 비슷한 넷플릭스 킹덤 1, 2본 후기, 살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만큼 임팩트 있는 사회 혼란을 겪는 게 처음이라 살짝 쿵 당황스러워요.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물론 아니고 지금까지 40여 년 살면서 가장 커다란 사회 위기는 90년대 후반의 IMF 사태였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군입대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어린 철없던 시기였기에 그게 그렇게 큰 위기인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2003년도 중국발 사스 사태가 있었을 때에는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그때 역시 나이가 어려서 사스가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실제로 그때 캐나다에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 며칠 동안 격리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감흥은 없었던 듯해요. 지금처럼 중국 유학생들을 캐나다에서 입국 금지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에는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라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환율이 미친듯이 오르던 시기 미국 달러, 필리핀 페소, 캐나다 달러 모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환율 때문에 저와 비슷한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 여행사들 모두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넷플릭스에 빠져 있는데요. 가장 재미나게 본 킹덤 1과 2의 소감을 남겨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시국에 생각나는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원인 모를 정전으로 인하여 도시가 마비가 되고 전기 없이 난민 생활을 하는 가족 이야기의 영화인데요. 킹덤은 조선시대가 배경이고 원인 모를 역병이 생겨 역병에 걸린 사람은 좀비로 변하는 그런 좀비 영화예요. 1년 전에는 킹덤 시즌1이 그리고 얼마 전에 킹덤 시즌2가 넷플릭스에 올라왔지요. 킹덤 시리즈를 보며 정말 요즘 시국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것. 날씨가 추울 때 발생하여 기온이 올라가면 좀비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는 점 등 정말 재미나게 본 듯해요. 주지훈, 유승용, 배두나, 허준호 등 유명 배우들뿐만 아니라 여러 배우들의 열연은 더욱 영화를 빛나게 해줍니다. 제가 좀비물을 좀 좋아라 하는데 대표적인 좀비물인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 한때는 잠 안 자고 챙겨봤던 드라마인데 어느 순간 점점 스토리가 산으로 가면서 지금 아마도 시즌 10인가요? 제가 시즌 7인가 8까지 봤으니 현재 스토리는 어느 산까지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약간의 스포를 주자면 킹덤 시즌2 마지막에는 전지현이 등장을 해요. 시즌3에 전지현이 나온다는 스포일 듯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만약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전염성이 강해지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도시가 마비되고 통제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지금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는 도시를 통제한 곳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요. 넷플릭스 킹덤 시즌2 후기엔 조선시대 역병 치료 방법. 주변에서 꼭 보라고 많이들 추천했던 킹덤 시즌2. 지난 주말 동안 한 번에 몰아서 봤다. 주말이라는 황금 시간을, 그것도 오롯하게 나만을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 운이 좋았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우니 좀 집중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면 그만큼 나만의 시간이 만들어진다. 킹덤 시즌2.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소재의 드라마다. 드라마라고 하지만 넷플릭스의 특성상 영화적 요소가 더 많다고 해야 하나.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흡입력을 뿜어내는 것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니. 킹덤 시즌1이 남쪽 지방에서 생사초에 의해 좀비가 발생하고 세자 일행과 좀비의 싸움이 주된 이야기였다면 시즌2에서는 궁궐의 암투와 좀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이를 권력 쟁취에 이용하다니. 특히 킹덤 시즌2를 본 분들은 코로나19의 상황도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킹덤 시즌2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직접 드라마를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각종 해석에 대해서는 나보다 몇 배는 잘 쓴 분들이 많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역병과 한의학에 대해 짧게 다뤄본다. 킹덤에서 생사초 그리고 좀비의 비밀을 푸는 사람은 의녀인 배우 배두나 씨다. 그리고 킹덤 시즌1 초반까지는 좀비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시즌2에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생사초 등은 현실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부분이 금액을 잊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처방은 있을 수 없다. 조선시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은 전염병을 통틀어 역병이라고 불렀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조선시대에 수많은 역병이 나온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금 시대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과거에는 치료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것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신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은 마을 봉쇄였을 것이다. 마을 봉쇄와 함께 역병 치료를 위한 처방이 사용됐다. 전염병의 한방이 치료 효과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역병에 사용할 수 있는 한방 처방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코로나19와 관련 WHO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혼용해 치료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우수했다.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마을을 봉쇄하고 면역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 집단 면역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스웨덴은 외출 금지 봉쇄 등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완화 전략을 택했다. 집단 면역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인데,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는 등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게 된 상태를 말한다. 면역을 가진 구성원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찾기 어려워진다. 통상 집단 면역은 구성원 50에서 70% 정도가 감염됐을 때 생긴다고 본다.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봉쇄 정책은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렸을 테니까. 전염병은 인류의 과학 발전과 함께 그 전파 속도가 비례하면서 빨라졌다. 지금은 서울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상도로 전염병을 전파하는 게 가능하다. 다른 대륙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하루 만에 아시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교통수단의 발전 때문이다. 반면 과거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경상도까지 전파되려면 몇 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 시기적절하게 봉쇄 정책을 사용하면 역병 차단이 수월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다. 킹덤 시즌2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배우 전지현의 등장과 함께 시즌3를 예고한다. 시즌1이 경상도를 중심 배경으로 했고 시즌2가 한양을 중심 배경으로 했다. 시즌3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등이 중심 배경이 되지 않을까? 배우 전지현은 어떤 역할일까? 킹덤 시즌3가 궁금해진다. 조한철이 거침없는 브라운관 활약으로 자신만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 시즌2부터 TVN 메모리스트, SBS 아무도 모른다까지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듯 매 작품 장르 불문 변신을 거듭하며 브라운관을 장악하고 있는 조한철의 활약상을 짚어보았다. 유쾌하고 호탕한 반개 왕족, 킹덤 시즌2 원유. 킹덤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조한철이 극중 연기한 원유는 주지훈의 당수기자 숨겨진 반개 왕족의 후손. 조한철은 주지훈의 새로운 조력자로서 활약하며 킹덤의 더욱 깊어진 세계관과 서사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단단한 어조와 깊이 있는 눈빛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내며 원유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조한철. 여기에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캐릭터에 진정성을 부여 중후한 연륜과 다정다감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노련한 연기로 극의 감칠맛을 더했다. 광기와 살기로 절규하는 사이코패스, 메모리스트 진재규. 드라마 메모리스트에서 조한철은 사이코패스 진재규로 분해 살인마의 텅 빈 눈빛과 나른하지만 섬뜩한 말투, 살기 넘치는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압도, 그야말로 도끼 품은 열연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호, 이세영과의 팽팽한 심리전부터 기괴한 살인 예견까지 광기 어린 섬뜩한 모습으로 화면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보여준 조한철. 그의 압도적 연기력은 지난 8회 말미에서 정점을 찍었다. 핏대가 가득 선 얼굴로 밖에 받친 듯 소리치던 조한철의 처절한 절규는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기 충분했다. 진재규를 온몸으로 연기한 조한철의 열연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가 아닌 진재규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젠틀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감춰둔 은유한 속내, 아무도 모른다. 윤희섭, 극의 주요 무대인 신성중학교의 이사장이자 류덕환의 매형 윤희섭 역을 맡아
깊은 내공의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한철. 극중 윤희섭은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하지만 속으로는 명예와 권력, 돈에 대한 야심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다. 조한철은 신사적인 말투와 선한 미소 뒤 의문스러운 눈빛의 양면을 지닌 캐릭터를 섬세한 완급 조절로 그려내며 매 등장 숨막히는 몰입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박훈과 서로를 견제하며 벌이는 미묘한 심리전에서 조한철은 찰나의 순간 미세한 얼굴 근육의 변화, 눈썹의 움직임만으로 권력에 대한 소유욕을 표현, 흡인력을 높이는 완벽한 디테일로 윤희섭 캐릭터에 힘을 실었다. 이렇듯 매 작품 대체 불가한 아우라와 노련하고 밀도 있는 연기로 천의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조한철. 마치 기름종이처럼 캐릭터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그의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작품 속 캐릭터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거친 섬세한 연기로 캐릭터의 설득력을 더하는 그이기에 앞으로 선보일 행보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한철이 출연하는 SBS 월화극 아무도 모른다는 7일 오후 9시 40분 12회가 방송된다.